어디 여자가 특실에 다리 꼬고 앉아 있어. 해병대 연대장이 훈계하려던 여성이 알고 보니 해군 서열 2위 3스타 작전 사령관이었고 그 자리에서 UDT 기술로 제압당해 개처럼 끌려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은 거대한 개미집처럼 붐볐다. 수많은 군인이 오가는 이곳은 군사교통의 요지였으나 오늘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팔각모를 삐딱하게 쓰고 잘 다려진 해병대 얼룩무늬 전투복에 대령 계급장을 단 나철통 연대장이었다. 그는 매표소 창구 앞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창구 직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과 각종 휘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어이, 아가씨,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내가 지금 김포 청룡부대 연대장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광주 상무대에 회의하러 가야 하는데 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창구 직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니터를 쳐다보며 더듬거렸다. 군인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KTX 산천 열차는 전석 매진입니다. 특실까지 꽉 찼습니다. 입석표만 발권 가능합니다. 나철통은 창구 앞 대리석을 군화발로 쾅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이런 꽉 막힌 행정을 봤나? 내가 해병대 연대장이라니까. 전쟁 나면 내들 지켜주는 사람이 나야. 비상용으로 빼놓은 자리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감히 해병대 대령을 서서 가게 만들어. 그때였다. 나철통의 바로 옆 창구에서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실 한 장 발권해 주세요. 나철통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회색 정장 바지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었다. 짧게 친 커트 머리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이 건네는 표를 받아들고는 가방에 넣으려 했다. 나철통의 눈이 표에 꽂혔다. 분명 마지막 남은 특실 좌석이었다. 나철통은 대뜸 여성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이봐. 거기. 여성이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철통을 응시했다. 그거 특실표 맞지? 나한테 넘겨. 명령조였다. 여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 참나. 척 보면 모르나. 나 나라 지키는 군인이다. 해병대 대령이라고. 급한 공무 수행 중인데 표가 없어. 그러니까 민간인인 당신이 양보하는 게 도리고 순리지. 젊은 사람이 서서 가면 다리 운동도 되고 좋잖아. 안 그래? 나철통은 당연하다는 듯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성은 그 손을 무시하고 가방 지퍼를 닫았다. 선착순입니다. 공무 수행은 당신 사정이고 저도 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키시죠. 여성이 몸을 돌려가려 하자 나철통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여자가 그것도 해병대 연대장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거칠게 여성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여성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비키시죠. 이 계집년이 겁을 상실했나. 용산역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다. 지나가던 휴가 장병들이 흠칫 놀라 쳐다봤다. 나철통은 그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더 높였다.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위아래도 없고 국가관도 없어. 야,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주니까 내가 그렇게 비싼 옷 입고 기차 타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여성은 한숨을 내쉬듯 어깨를 으쓱했다. 국가관이라. 참 대단한 애국자 나셨군요. 군복 입고 민간인 협박하는 게 해병대식 애국인가 봅니다. 뭐라고? 협박. 야, 너 남편 있냐? 아버지 뭐 하시냐? 내가 맘만 먹으면 내 집안 남자들 군대에서 뺑이치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표 내놓고 꺼져. 나철통이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영무원들과 철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다. 군인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나철통은 달려온 경찰을 어깨로 밀치며 씩씩거렸다. 이거 안 놔. 내가 지금 훈육 중이잖아. 이 여자가 군인을 모독했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여성은 소란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한심하다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한번 보더니 나철통에게 짧게 말했다. 훈육은 본인 부대 가서나 하시죠. 그리고 그 오만함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여성은 유유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철통은 분을 사귀지 못해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다. 저거 잡아. 야, 너 거기 안 서. 내가 누군지 알아. 청룡부대 나철통이야. 다시 만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는 입석표를 구겨 쥐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열차에 오른 나철통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쳐 있었다. 덜컹거리는 열차 연결 통로에 서 있는 꼴이라니 해병대 대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휴대용 술병에 담아온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독한 술 기운이 오르자 아까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속을 뒤집어 놓았다. 건방진년.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대령이야. 별달 사람이란 말이다. 나철통은 비틀거리며 특실이 있는 2호차 쪽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저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술기운과 뒤틀린 특권 의식이 결합하자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특실 자동문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시원하고 안락한 공기가 느껴지자 나철통의 눈이 뒤집혔다. 편안하게 앉아가는 사람들. 그중 창가 쪽 1인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그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검은색 셔츠 차림이었는데 팔을 걷어붙인 전완근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나철통의 눈에 그런 디테일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좌석 팔걸이를 군화발로 쾅 찼다. 야, 이러와. 승객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이었다. 나철통은 그녀의 얼굴에 대고 술 냄새를 풍겼다. 아까는 사람들이 말려서 봐줬는데 말이야. 여기선 어림도 없다. 당장 일어나서 내 자리 내놔. 어른이, 그것도 해병대 연대장이 왔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여성은 태블릿 PC를 끄고 나철통을 올려다보았다. 술 처먹었으면 곱게 가시죠. 추태 부리지 말고. 뭐? 처먹어. 야, 이 계집년아. 나철통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너 군인 본 적 없냐?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남자한테, 그것도 장교한테 훈계를 해. 내년들이 집에서 편하게 밥 해먹고 드라마나 볼 때 우리는 진흙탕에서 구르고 바다에서 헤엄친다. 알기는 아냐. 승무원이 달려와 제지하려 했지만 나철통은 승무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켜. 이건 군과 민간의 기강 문제야. 야, 너. 나철통은 다시 여성을 향해 삿대질했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계집들이 설치니까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라고. 어디 해병대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 경례 안 해.
경례해 보라고. 그는 주변 승객들을 향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 것들이 이렇습니다. 군인을 개똥으로 알아요. 내가 해병대 이사단 연대장인데 자리를 양보하기는커녕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피했다. 나철통은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착각했다. 그는 다시 여성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제 알겠냐?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년 신상 털어서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키는 나철통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거대한 산 같았다. 해병대 이사단 연대장 나철통 대령. 여성이 그의 관등 성명을 정확하게 불렀다. 나철통은 움찔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내 놈이 아까 떠들었잖아. 잘 들어라, 나철통. 군복은 깡패 옷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은 해병대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는 짓이다. 2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나철통의 눈이 여성의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향했다. 가방 겉면에는 해군 마크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어라. 이것 봐라. 너 군대 냄새 좀 맡았나 보지. 여군 부사관 출신이냐? 아니면 군무원 나부랭이냐? 그러니까 더 괘씸하네. 군밥 먹은 년이 감히 대령을 몰라보고. 나철통은 여성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 몸으로. 그 순간이었다. 나철통은 자신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나철통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다. 여성이 나철통에 뻗은 손목을 낚아챈 것이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강철 집게 같았다. 그녀는 나철통의 손목을 잡은 채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렸다. 끄악! 뼈가 어긋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나철통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해병대 대령이 체구 작은 여성의 한 손에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힌 것이다. 이거 안 놔. 너 폭행이야. 감히 군인을. 입 닥쳐. 여성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소리 같았다. 그녀는 나철통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다. 내 놈이 계급장 타령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보여주마. 눈 똑바로 뜨고 봐. 여성은 지갑을 펼쳐 나철통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나철통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신분증을 확인했다. 술이 확 깨는 것을 넘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신분증 속 사진은 정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계급장. 무궁화 3개가 아니었다. 별이었다. 하나도 둘도 아닌 3개. 대한민국 해군 중장 단칼라 해군 작전사령관. 나철통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중장. 3스타. 군단장급이자 해군 전체 작전을 총괄하는 작전사령관이었다. 대령인 자신과는 하늘과 땅, 아니 우주와 먼지 차이였다. 게다가 단칼라. 전설적인 UDT 출신의 그 독종 지휘관. 어버버.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었다. 다리 사이가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왜? 이제는 경례 안 하나? 대령 나철통. 단칼라 중장은 잡고 있던 나철통의 팔을 놔주지 않고 더욱 강하게 비틀었다. 으악. 사령관님.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으악. 계집년이라고 했나?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훈계한다고 했나? 내 놈 눈에는 상관이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나 보지.
내 눈에는 내 놈이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로 보인다. 단칼라 중장은 나철통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나? 저 승객들의 눈이. 내 놈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국민들 앞에서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그게 해병대 정신인가?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국민 잡는 깡패 새끼들이었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술김에 제가 눈이 멀어서. 나철통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다. 조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짐승만이 남아있었다. 술 핑계 대지 마라. 술 마셨다고 본심이 바뀌지는 않아. 평소에 얼마나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이따위 행동이 나오나? 단칼라 중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뇌관을 건드린 폭탄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 단칼라다. 지금 호남선 KTX 3502열차 2호차다. 광주 송정역에 헌병대 대기시켜. 해군 해병대 합동수사단으로 꾸려라.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충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체포 대상은 해병이사단 연대장 나철통 대령. 죄목은 상관 모욕 하극상, 민간인 협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성차별적 혐오 발언에 의한 군 기강문란이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도착 즉시 포승줄 묶어서 대기시켜. 전화를 끄는 단칼라 중장은 나철통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내릴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 있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그땐 팔을 부러뜨리는 걸로 안 끝난다. 나철통은 덜덜 떨며 일어섰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승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사이다다. 저 군인 아저씨 완전 끝났네. 단칼라 중장은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군 내부의 쓰레기를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해 여러분께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정중한 사과에 승객들은 환호했다. 나철통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한 해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해일이 이제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열차는 어둠을 뚫고 광주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지만 나철통에게는 그곳이 종착역이 아닌 지옥의 입구였다. 열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실 2호차의 공기는 바깥의 어둠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나철통 대령은 객실 통로 문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단칼라 중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철통을 공기 취급했다. 그 무심함이 나철통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때린다면 맷집으로 버티겠지만 그녀는 존재 자체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승객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그를 향해 있었다. 내일이면 해병대 대령의 추태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이 도배될 것이 뻔했다. 나철통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해병대 30년 인생, 연대장이라는 영광, 그리고 곧 달게 될 것이라 믿었던 장군의 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나철통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열차가 멈추고 승강장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기도 전에
살벌한 구호 소리가 먼저 고막을 때렸다. 필승. 승강장에는 이미 비상 상황이 걸려 있었다. 일반 승객들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해군 제3함대 사령부 헌병대와 인근 보병사단 헌병대가 합동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슬퍼랬다. 그들 맨 앞에는 해군 헌병전대장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단칼라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녀는 나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렸다. 나철통은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단칼라가 승강장에 발을 딛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헌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별 3개의 위험은 대단했다. 그녀는 짧게 담례한 뒤 뒤따라 내린 나철통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자다. 당장 구속해. 예. 알겠습니다. 해군 헌병전대장이 손짓하자 덩치 큰 수사관 2명이 나철통에게 달려들었다. 나철통 대령. 상관 모욕 및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이. 잠깐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해병 2사단 연대장이야. 내 발로 갈 테니까 이거 놓지. 나철통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봐주지 않았다. 가만히 계십시오. 더 추해지십니다. 철커덕. 은색 수갑이 나철통의 양손목을 파고들었다. 정복을 입은 대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갑을 차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수치였다. 사령관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연대장인데 수갑은 좀. 나철통이 단칼라를 향해 애원했다. 단칼라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연대장. 착각하지 마라. 자네는 지금부터 범죄자다. 계급장 때. 단칼라의 명령에 헌병 1명이 나철통의 가슴에 달린 명찰과 어깨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나철통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붉은 명찰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나철통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워. 단칼라의 지시에 나철통은 짐짝처럼 호송차 뒷좌석에 구겨져 넣어졌다. 철창 사이로 보이는 단칼라 중장은 검은 세단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맥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나철통은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억울함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이 남았다. 그녀는 진짜였다. 말로만 듣던 단칼라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해군의 식인상어.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광주에 위치한 군 영창 조사실. 사방이 흰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나철통은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계급장도 명찰도 허리띠도 군화끈도 모두 압수당한 채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은 어제까지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헌물을 켰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래, 기차역. 거기서 그냥 비켜줄걸. 아니, 애초에 말을 걸지 말걸.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나철통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해병대 2사단장이 와서 구해줄 것이라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단칼라 중장이었다. 그녀는 헌병 수사관들을 모두 내보내고 직접 의자를 끌어 나철통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이었는데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 더욱 위압적이었다. 물이라도 한 잔 주십시오. 나철통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칼라는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나철통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다. 나철통. 자네 군 생활 32년 했더군. 단칼라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동안 징계 기록이 한 번도 없어. 표창은 수두룩하고 서류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자네 부하들 평가는 다르더군. 단칼라는 서류 한 장을 뽑아 나철통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가 하면 자네가 연대장으로 있는 동안 전역한 병사들이 쓴 부조리 고발 내용이다. 묵살되고 묻혔던 것들을 내가 1시간 만에 다 찾아냈지. 나철통의 눈이 커졌다. 내용이 가관이더군. 연대장은 왕이다. 여군 장교에게 커피 심부름 시키기,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자네가 어제 기차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지. 자네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사령관님. 그건 오해입니다. 해병대의 문화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저는 부하들을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아껴. 친동생한테 쌍욕하고 인격 모독하나. 그리고 자네는 어제 나한테도 그랬지. 계집년이라고. 그게 자네가 여성을 대하는 평소 인식이야. 군복 입은 여자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제복 입은 계집으로만 보였겠지. 단칼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나는 UDT 훈련 받을 때 남자 동기들보다 밥을 덜 먹고 잠을 덜 자면서 버텼다. 여자라는 이유로 뒤처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피오줌을 싸며 훈련했다. 그렇게 달게 된 별이다. 그런데 자네 같은 놈이 술 처먹고 내 노력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군을 모욕해.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철제 책상이 찌그러질 듯 울렸다. 나철통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나철통.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깡패지. 내가 오늘 자네 옷을 벗기는 건 물론이고 다시는 사회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파면만은 제발. 나철통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파면당하면 연금도 박탈되고 퇴직금도 반토막난다. 평생 군인으로만 살았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처자식 생각하는 놈이 밖에서 그렇게 행동하나? 자네 아내가 자네 딸이 밖에서 자네 같은 놈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피가 거꾸로 솟지 않나? 나철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을 거야. 해군 본부 법무실장과 해병대 부사령관도 배석한다. 자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죄를 인정해. 그리고 군말 없이 나가라. 단칼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묻지. 해병대의 긍지가 뭐라고 생각하나? 나철통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대답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웃기지 마라. 정의를 모르는 놈이 무슨 긍지를 논해. 자네는 해병대의 수치다. 단칼라가 나간 뒤 나철통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자신의 오만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치장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달지 말았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3함대 사령부 대회의실. 평소라면 작전 회의가 열렸을 이곳은 엄숙한 군사법정을 방불케 했다. 정면 단상에는 5명의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위원장인 단칼라 중장이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자리했다. 그 옆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소장, 해군 본부 법무실장 준장, 그리고 외부에서 초빙된 인권 변호사와 민간 교수까지 배석했다. 나철통은 피징계자석에 앉아 있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마음의 족쇄는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회의실 뒤쪽에는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례적인 공개 징계위원회였다. 단칼라 중장의 특별 지시로 해군과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이 참관하고 있었다. 나철통의 동기들도 후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누구도 나철통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법무참모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징계자 나철통 대령은 20xx년 x월 x1 용산역 및 호남선 열차 내에서 민간인 및 상관에게 폭언, 협박, 폭행 미수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직속 상관인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하여 군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또한 과거 부하들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갑질을 일삼아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낭독이 끝날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단칼라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철통 대령, 혐의를 인정합니까? 나철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자네는 어제 나에게 계집년이 감히 해병대 앞에서 까분다고 했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철통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자네가 미친 게 아니다. 자네는 권력에 취해 있었던 거야. 계급장이 깡패 면허증인 줄 알았던 거지. 단칼라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휘관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기 있는 모든 지휘관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건은 나철통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특권의식, 그리고 여성을 동료가 아닌 부속품으로 여기는 썩어빠진 문화가 만든 괴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국민이 우리에게 제복을 입혀준 이유는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라고 입혀준 작업복입니다. 그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세금 도둑일 뿐입니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나철통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때 단칼라가 스크린을 띄웠다. 열차 내 CCTV 영상이었다. 나철통이 단칼라의 멱살을 잡으려다 제압당하고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비는 모습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게 연대장이야. 완전 양아치네. 해병대 망신 다 시킨다. 영상 속의 자신이 너무나 추악해서 나철통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단칼라가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자네가 외치던 해병대 정신이 저런 모습인가? 강자에게는 꼬리를 말고 약자에게는 이빨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철통은 오열했다. 최종 진술하세요. 나철통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청석에 있는 후배들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허공을 보며 말했다. 저는 실패한 군인입니다. 30년간 나라를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제 얄팍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사령관님의 말씀대로 저는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파면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그는 단칼라 중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징계위원들의 투표가 끝났다. 단칼라 중장이 의사봉을 들었다. 주문. 피징계자 해병대령 나철통을 파면한다. 또한 상관 모욕 및 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고발 조치하여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한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나철통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파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 이제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재판을 받아야 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나철통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끌려나가며 그는 단칼라 중장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연민인지 경멸인지 모를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복도로 나온 나철통은 창밖을 보았다.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바다였지만 이제 그 바다는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청룡은 승천하지 못하고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 심해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수치심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바닥을 쳐야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법. 인간 나철통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포의 어느 뒷골목. 낡은 여인숙 달방에서 나철통은 눈을 떴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머리맡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깨진 거울 속에는 낯선 노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 늘어진 뱃살. 불과 몇 달 전까지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연대장 나철통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파면 이후의 삶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퇴직금은 반 토막났고 연금은 박탈당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다 날렸다. 아내는 당신 같은 괴물과는 못 산다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딸을 데리고 떠났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혀 있었다.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쪽팔려. 평생 군대 귀신으로나 살아. 나철통은 물을 마시려 했지만 물병이 비어 있었다. 신경질적으로 물병을 집어 던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라 지키느라 그랬어. 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산 거라고. 그는 여전히 억울했다. 단칼라 중장이 미웠고 자신을 고발한 부하들이 원망스러웠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주는 것 같았다. 배가 고팠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인력 사무소라도 가야 했다. 하지만 55먹은 그것도 갑질 대령으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난 전과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거기 아저씨. 또 왔어. 인력사무소 소장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쳐다봤다. 소장님, 제발 일 좀 주십시오.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아이고, 그놈의 해병대 타령 좀 그만해. 여기 해병대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아저씨 뉴스 나온 거 사람들이 다 알아. 아저씨 쓰면 현장 분위기 망친다고 다들 싫어해. 소장은 손을 휘휘 저었다. 나철통의 얼굴이 벌개졌다. 이보시오. 내가 그래도 대령 출신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대령이면 뭐해. 지금은 그냥 일용직 구하러 온 아저씨지. 꼬우면 다시 군대 가든가. 아, 잘려서 못 가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킬킬거렸다. 나철통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비참했다. 차라리 군대 영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 목포항 업한장까지 흘러들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인 곳. 그곳에서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과거 자신의 당번병이었던 청년이었다. 그는 반가움에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청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야, 우리 연대장 그 인간 알지? 뉴스 나온 거. 꼴 좋더라. 맨날 우리한테 쌍욕하고 지가 왕인 줄 알더니. 인과응보다. 진짜. 그 인간 때문에 타령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 장군님이 진짜 참군인이시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나철통은 숨을 멈추고 전봇대 뒤로 숨었다. 부하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줄 알았다. 앞에서 충성, 존경합니다 외치던 목소리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니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왕이 아니라 폭군이었구나. 나철통은 빗속을 뚫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이 쌓아온 30년 세월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철통은 수면제 봉지를 뜯으려다 멈췄다. 단칼라 중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자네는 비겁한 강자다. 죽는 것조차 비겁한 도피처럼 느껴졌다. 그는 약봉지를 바닥에 뿌렸다. 살자. 살아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아니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자.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명찰 대신 낡은 작업 장갑을 끼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뒤 나철통은 서해안의 한 외딴 염전에서 일하고 있었다. 신분을 숨기고 가장 힘든 일을 찾다 보니 흘러들어온 곳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소금을 밀고 뙤약볕 아래서 가마니를 날랐다. 온몸의 피부가 소금기에 절어 쓰라렸고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다. 어이, 김씨 아저씨.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밥값은 해야지. 30살도 안 된 작업 반장이 소리를 질렀다. 반장은 나철통을 김씨라는 가명으로 불렀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나철통은 허리를 굽혔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새끼가 어디서 하며 턱을 날렸겠지만 지금은 군말 없이 수레를 끌었다. 자존심? 그딴 건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외국인 노동자 알리가 밥을 먹다 말고 울고 있었다. 고향에 있는 아들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악독하기로 소문난 염전 주인이 알리의 식판을 발로 찼다. 재수없게 밥상머리에서 질질 짜고 지랄이야. 밥맛 떨어지게. 주인은 알리의 머통수를 가격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 이 새끼 일도 못하면서 전화질이나 하고. 오늘 일당 없다. 알리는 한국말이 서툴러 잘못했어요만 반복했다. 주변 인부들은 주인의 성질을 알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나철통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주인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힘없는 부하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던 그 추악한 얼굴. 그만하시죠. 나철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이 눈을 부라리며 돌아봤다. 뭐야? 김씨.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냐?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사장님. 애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늙은이가 돌았나? 야, 너도 짐 싸서 나가. 필요 없어. 주인이 나철통의 멱살을 잡았다. 나철통은 본능적으로 주인의 손목을 꺾으려다 멈췄다. 힘으로 제압하는 건 쉽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단칼라 중장이 가르쳐준 것이 떠올랐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절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나철통은 잡힌 멱살을 풀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일당을 까십시오. 제 일당을 다 줄 테니까 알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염전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100kg 거구의 사내가, 그것도 전직 대령이 깡마른 업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정적 흐르던 식당 안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반장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주인은 기가 찼는지 멱살을 탁 놓았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알았어. 오늘만 봐준다. 대신 너 오늘 창고 정리까지 다 끝내고 가.
주인이 나가자 알리가 다가와 나철통의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나철통은 알리의 등을 투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그날 밤 나철통은 창고에서 소금 가마니를 쌓으며 생각했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상하게도 패배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단칼라 사령관님, 저 오늘 처음으로 힘을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때려 눕히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고개를 숙이는 힘을요. 그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단칼라 중장의 눈빛처럼. 여름이 되자 서해안에 대형 태풍 흑룡이 상륙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며 염전은 물론 인근 마을까지 물바다가 되었다. 제방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을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다들 도망쳐. 툭 터진다. 아비규환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과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나철통도 짐을 챙겨 대피소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빗속을 뚫고 달려왔다. 김씨 좀 도와줘. 저기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아직 못 나왔어. 물이 차서 구조대가 못 들어간대. 힘 좋은 김씨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장은 나철통의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다. 양로원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 이미 침수가 시작된 상태였다. 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 나철통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왜?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밧줄이랑 구명조끼 있는 거 다 가져오십시오. 빨리요. 그의 목소리에 예전 지휘관 시절의 카리스마가 실렸다. 나철통은 밧줄을 허리에 감고 범람하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으악! 물살이 거셌다. 떠내려오는 통나무가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해병대 시절 받은 IBS 고무보트 훈련과 전투 수영 실력이 본능적으로 나왔다. 양로원에 도착하니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다. 할머니들은 침대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어르신들, 걱정 마십시오. 해병. 아니, 제가 왔습니다. 나철통은 할머니 한 분을 등에 업고 밧줄을 잡았다. 1명, 2명, 3명. 그는 쉴 새 없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사람들을 안전한 고지대로 날랐다. 입술이 터지고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 할머니를 업고 나오려는데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뒷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안 돼. 나철통은 온몸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웅덩이로 몸을 날렸다. 흙더미가 그들을 덮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깨어났습니까? 익숙하고 차가운 목소리. 나철통은 고개를 돌렸다. 병상 옆 의자에 정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별 3개. 단칼라 중장이었다. 나철통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누워 있어. 갈비뼈가 3대나 나갔더군. 단칼라는 깎고 있던 사과를 접시에 담아 놓았다. 사령관님이 여긴 어떻게? 태풍 피해 복구 지원차 내려왔다가 자네 소식을 들었어. 민간인 영웅이 나왔다길래 누군가 해서 봤더니 낯익은 얼굴이더군. 단칼라의 표정은 예전처럼 살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인정이 서려 있었다. 영웅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냥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영웅이야. 자기 목숨 걸고 남 살리는 거. 단칼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구한 할머니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다들 자네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더군. 예전에 자네가 잃어버렸던 붉은 명찰, 이제야 다시 찾은 것 같군. 군복 위가 아니라 가슴 속에. 나철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어떤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저를 깨부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나철통은 불편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침대 위에 정좌했다. 그리고 단칼라 중장을 향해 떨리는 손을 올렸다. 거수경례. 군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필승.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단칼라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세로 섰다. 그리고 절도 있게 답례했다. 필승.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우의, 아니 그 이상의 인간애였다. 단칼라는 병실을 나가며 툭 던지듯 말했다. 몸 좀 추스르면 연락해. 해군 관사 공사 현장에 십장이 필요하다는데 자네처럼 힘 좋고 깡다구 있는 사람이 딱이라더군. 정식 직원 채용이야. 나철통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셨다. 비가 그친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철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군인, 아니 진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진해의 봄은 벚꽃과 함께 온다지만 해군 관사 신축 공사 현장의 봄은 시멘트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시작되었다. 어이, 김반장. 저쪽 철근 백은 간격이 안 맞잖아. 다시 확인해. 안전모를 쓴 나철통이 도면을 손에 들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쩌렁쩌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달랐다. 과거의 것이 억압과 공포를 위한 고함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동료들의 안전과 완벽한 시공을 위한 열정의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나 씨 아저씨 혹은 나 반장이라 불렀다. 그가 전직 해병대 연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장 소장뿐이었다. 나철통은 자신의 과거를 굳이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땀으로 증명할 뿐이었다. 점심시간 한바지편장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던 나철통의 식판 위로 깍두기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반장님, 이거 좀 드십시오. 어제 집에서 담근 건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젊은 일용직 청년이었다. 며칠 전 실수로 자재를 망가뜨려 곤란해하던 것을 나철통이 몰래 처리해주고 요령을 가르쳐준 친구였다. 고맙다. 잘 먹으마. 나철통은 투박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감히 쫄병이 겸상을 해라며 걷어찼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깍두기 한 조각이 연대장 시절 받았던 고급 양주보다 더 귀하고 달게 느껴졌다. 그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다. 지휘란 높은 곳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같은 밥을 먹으며 눈을 맞추는 것이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나철통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현장 사무실 앞으로 호출된 나철통은 멀리서 서 있는 한 여성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대학생이 된 딸 나하은이었다. 이혼 후 아내와 함께 떠난 뒤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철통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황급히 털어냈다. 손에 묻은 기름때가 부끄러워 등 뒤로 감췄다. 하은아. 딸은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해야 한다고. 딸의 말투는 차가웠다. 나철통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잘 왔다. 밥은 먹었냐? 아니.
나철통은 딸을 데리고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따뜻한 순대국밥 2그릇이 나왔다. 딸은 숟가락을 들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봤다. 볕에 그을려 새카매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군살 박인 거친 손. 뉴스에 나와 온 국민에게 욕을 먹던 그 위풍당당하던 대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 이렇게 사는데? 딸이 물었다. 그냥 편하게 살지. 연금도 날려먹고 퇴직금도 날리고. 왜 이러고 사냐고. 나철통은 국물을 한술 뜨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속죄하는 중이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나한테. 아니면 그 장군한테. 나 자신한테. 나철통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 군복 입고 어깨에 힘주면 다들 날 존경하는 줄 알았어. 근데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나는 그냥 추악한 괴물이더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짜 땀을 흘리면서. 그래야 너한테, 내 엄마한테, 그리고 세상한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서. 나철통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딸에게 내밀었다. 받아라. 이게 뭐야? 여기 와서 번 돈이다. 술, 담배 안 하고 모았다. 내 등록금하고 엄마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내 피땀 값이다. 이건 부끄러운 돈 아니야.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가 건넨 통장은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거만하게 던져주던 돈뭉치와는 무게가 달랐다. 바보 같아. 진짜. 딸은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국물에 파문을 일으켰다. 나철통은 아무 말 없이 깍두기를 딸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부녀 사이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해군 관사 준공식 날이 밝았다. 화창한 하늘 아래 신축 건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해군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고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 지역 유지들이 참석했다. 나철통은 행사장 구석, 인부들이 모여있는 곳 맨 뒤에 서 있었다. 깨끗하게 빤 작업복을 입었지만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교들 틈에 끼기에는 초라해 보였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지은 건물이 무사히 완공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다. 단상에 오른 단칼라 작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정복 어깨에는 여전히 별 3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 훌륭한 관사가 완공되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례적인 축사가 이어졌다. 나철통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때였다.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단칼라의 목소리가 행사장의 공기를 바꿨다. 이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준 김철수 반장님. 아니, 나철통 전 대령님. 어디 계십니까? 행사장이 술렁거렸다. 나철통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뉴스에 나왔던 그 갑질 대령이 여기 있다고. 나철통은 당황해서 숨으려 했다. 하지만 단칼라의 시선은 정확하게 그를 향해 꽂혔다.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나철통에게 집중됐다. 현장 소장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나철통은 쭈뼛거리며 붉은 카펫이 깔린 중앙 통로로 걸어나갔다. 낡은 작업화가 붉은 카펫 위를 밟았다. 단상 아래에 선 나철통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많은 장교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단칼라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나철통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분을 갑질 대령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과거에 큰 죄를 지었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를 파면시켰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지난 1년 저는 이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떼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염전에서, 태풍 속에서, 그리고 이 공사 현장에서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단칼라는 나철통의 거친 손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다. 보십시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인 이 손을. 이것이 그가 지난 1년 동안 써 내려간 반성문입니다. 저는 별 3개 달린 제 어깨보다 흙 묻은 이 사람의 손이 오늘 더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칼라 중장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나철통을 향해 정자세로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올려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현직 3스타가 파면된 전직 대령이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먼저 경례를 한 것이다. 그것은 상하 관계의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을 회복한 한 인간에 대한 예우였다. 참모총장도 다른 장군들도 그리고 앉아있던 병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나철통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올려 답례했다. 필승.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그의 계급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변화와 노력에 보내는 진심 어린 찬사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해질녘. 나철통과 단칼라는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단칼라가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수고했어. 건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더군.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나철통은 커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달달한 커피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제 뭐 할 건가? 여기서 계속 일할 건가? 아니요. 떠날 겁니다. 어디로?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만든 밥이 먹고 싶다고. 조그만 밥집이나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말고 밥 많이 퍼주는 욕쟁이 아저씨 컨셉으로요. 단칼라가 피식 웃었다. 장사 잘 되겠네. 나도 가끔 밥 먹으러 가지. 공짜로 주나? 에이, 국물도 없습니다. 사령관님은 월급도 많이 받으시면서 제값 내셔야죠.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다. 나철통. 네. 사령관님. 자네가 잃어버렸던 붉은 명찰. 다시 찾고 싶지 않나? 단칼라가 물었다. 나철통은 바다 너머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색이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쳤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명찰은 여기 없어도 제 피는 여전히 붉으니까요. 그리고 나철통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이제는 이 굳은 살이 제 명찰입니다. 누군가를 하대하고 짓밟는 명찰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짓는 사람 냄새 나는 명찰 말입니다. 단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자네는 이제 나보다 더 강한 군인이야. 단칼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지. 다음 작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심해서 가십시오. 필승. 단칼라의 세단이 멀어질 때까지 나철통은 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나철통은 기지개를 켰다. 몸은 고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은아. 아빠 이번 주말에 올라간다.
맛있는 거 해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곧이어 답장이 왔다. 알았어. 올 때 깍두기 가져와. 아빠가 만든 거. 나철통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웃었다. 으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진해 앞바다로 퍼져나갔다. 청룡은 늪에서 빠져나와 승천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상이었다.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겸손이 피어났고 제복이 벗겨진 자리에 인간의 품격이 입혀졌다. 나철통 대령, 아니 인간 나철통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바다는 말이 없었지만 붉은 노을은 그에게 조용히 경례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